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범어 마무리하는데 일단 문장 해석하는 방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보고 그 다음에 반해신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범어 산스크리트 기초와 실천 20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강의 시작하고요. 이건 좀 읽어주면 좋겠는데 일단 화면 끄고 비디오 중지하고 그 다음에 양병일이 좀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장에 일치해서 읽어주세요. 산스크리트 문장에 있어서는 명사, 대명사 따위는 성, 수에 있어서, 동사는 인칭, 수에 있어서 관계하는 말과 일치한다. 같은 문장에 있어서 명사와 수러, 수식어의 일치. 형용사, 지시대명사는 그것이 수식하는 말과 성, 수, 격에 있어서 일치한다. 네, 거기까지 됐습니다. 약간 꾸미는 말, 이제 잘생긴 아름다운 해도 돼요. 루파반 할 경우에 아름다운 해도 됩니다. 멋진 해도 되고요. 잘생긴. 루파가 색이고 형상이기 때문에 형상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직역을 한다면은요, 모습을 갖고 있는, 형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어쨌든 앞에 게 수식어고요. 뒤에 게 이제 꾸며지는 그런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수식어니 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때는 명사가 남자일 경우에는 형용사를 남성을 쓰고, 그래서 또 이 남자가 단수일 경우에 한 사람이에요. 이래부터 형용사도 단수를 씁니다. 단수. 우리가 격변화 공부할 때, 이제 격변화 공부할 때 명사의 격변화 그때 이제 쭉 봤는데 그게 명사의 격변화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형용사의 격변화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뭐뭐가 명사 성수 격변화, 그러니까 범어 2번 그 표입니다. 그래서 아카마야카 갸와 변변변 꼭 악각 빗벽벽 하면서 이렇게 다 암기했는데 이게 명사만이 아니고 형용사도 이렇게 변화합니다. 형용사. 근데 형용사는 성이 없죠. 근데 형용사는 꾸며지는 말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서 성이 변합니다. 여성을 꾸미면은 여성형 변화를 하고 남성을 꾸미면 남성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용사는 성이 없는데 이제 아까 이 경우에 이제 꾸며지는 말이 남자이기 때문에 루파반 이것은 남성 형용사 주격 변화형을 써가지고서 이렇게 꾸밉니다. 그래서 이제 루파반은 형용사지만은 성은 남성이고 왜? 뿌르샤 꾸며주는 말이 남자이기 때문에 또 수는 단수예요. 왜? 뿌르샤 한 사람을 갖다 꾸미기 때문에. 근데 격은 뭐예요? 뿌르샤흐 해갖고 주격이기 때문에 이 형용사도 주격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 수와 격, 그러니까 주격, 대격, 주대구, 이종속, 총 8격이 있죠. 성과 수와 격을 꾸며지는 말과 일치시킨다. 이제라고 일단 알면 되겠습니다. 약간 예쁜 꽃 할 때 꽃의 격에 따라서 성에 따라서 수에 따라서 예쁜이라는 말에 그런 성과 수와 격을 일치시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성과 수가 고정되어 있는 수사는 수식하는 단어의 성, 수와 일치하지 않아도 좋다. 네, 거기까지요. 이제 이 수사가 숫자를 표현하는 말인데, 에까드 밑들이 했다가 10은 다시야, 100은 샤다, 이렇게 샤다가 100인데, 100일 경우에 어떻게 돼요? 수가 몇이에요? 단수예요, 양수예요, 복수예요? 이건 반드시 복수예요. 100일 경우에는. 그쵸?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이것은 꾸며지는 말이, 브라만들이 해가지고서 복수를 쓰긴 했는데, 이제 샤따일 경우에는 이때는 복수형을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원래 그냥 수를 갖다가 그냥 씁니다.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들의 브라만들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백의 브라만들이. 그래서 샤따면요. 이것은 단수를 쓴 거예요. 단수요. 샤따가 백이라는 숫자이긴 하지만요. 단수를 써가지고서 뒤에 브라만 아흐는 이거는 복수예요. 그래서 이 복수를 꾸민다. 그래서 이 성수가 고정되어 있는 수사는 굳이 일치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도 읽어주세요. 수식어 혹은 수러가 동시에 둘 혹은 그 이상의 명사에 관계하는 경우 명사가 여성을 포함할 때에는
그 수식어, 수러는 남성으로 취급된다. 마찬가지로 명사가 남성, 여성 외에 중성을 포함할 때에는 중성어로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여러 개의 그런 명사를 갖다가 꾸미든지 또 여러 개의 명사가 주어가 돼가지고서 어떤 문장이 구성될 경우에 그때 여러 개의 명사가 성이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같은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럴 경우에는 가장 우선하는 게 중성이고요. 중성. 그 다음이 남성이고 그 다음에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중남여 순으로 해가지고 그 여러 개의 단어 중에서 중성이 하나 섞여 있으면은 그러니까 중성 변화를 해가지고서 이제 그 형용사도 이 중성형을 써가지고 꾸며주면 되고, 그다음 남성과 여성이 있을 경우에는 또 남성이 우선하니까는 남성을 이제 그 변형을 형용사에다가 적용해갖고서 꾸며주는 말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남 여성 순으로다가 그러니까 섞여 있는 단어 여러 개의 단어가 함께 쓰일 때 이때는 중남 여의 순으로 이제 그 우선순위가 있다. 예.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여기요. 동일 문장에 있어서 주어와 동사의 일치. 같은 문장 가운데서는 주어와 동사는 인칭, who에 있어서 일치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함, 가짜미, 함 하면은 이제 마드의 그 주격이고, 가짜미는 감의 그 3인칭 단수, 플러스 말바다 현재형입니다. 그 문법을 보면은 이제 함일 경우에 우리가 범문법, 그러니까 이 대명사표에서 이제 함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명사표에서 함을 보면은 이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마드. 그러니까 나라는 의미의 마드의 주격이에요. 주격인데, 얘 보면은 단수 주격이에요. 싱글라, 여기 듀얼, 플루랄. 그러니까 단수, 양수, 복수를 갖다가 대명사표는 이렇게 그 세로를 쭉 나눠놨죠. 그래서 이제 이 아함은 단수 주격입니다. 단수 주격.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가짜미라는 동사를 단수 주격을 쓴다는 얘기예요. 가짜미. 그럼 동사 변화표를 보면은요. 동사 변화표에서 현재 이제 플러스마이바다 직설법인데, 자 동사도 변화가 몇 가지가 있어요? 9가지가 있죠. 단수, 양수, 복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격이고, 근데 이제 아까 아함이 1인칭이에요, 2인칭이에요, 3인칭이에요. 1인칭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1인칭은 나고요, 2인칭은 너, 3인칭은 그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일 경우, 가차미는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동사 어미예요. 가차미. 현재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단수, 2인칭, 어미를 붙인 게 가차미입니다. 가차미. 그래서 예를 보면은 가차미, 아함이 뭐예요? 1인칭 단수기 때문에 이제 동사도 1인칭 단수형을 쓴다. 이 대명사에서 이 아함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주격이고, 그다음에 단수고, 단수. 1인칭. 그래서 그러니까 아함이, 잠깐만요. 색연필을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아함이 일단은 뭐예요? 주격, 주어가 이제 1인칭이고 1인칭. 그러니까 주격이고 1인칭이고 단수로 쓰인 것이 바로 아함이에요. 아함. 내가. 란 뜻입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좀 가까이 가지고 와서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차미도 이제 보면은 가차미는 단수 1인칭 어미가 가차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물론 빠르스마이 빠할 경우에. 그래서 그걸 일시켜가지고서 이제 지금 여기서 봤듯이 아함 가차미 하간 주어의 그 인칭과 수를 동사가 일시킨다. 거꾸로 동사의 인칭과 수를 주어가 일시킨다. 그렇죠? 뭐 내가 하면은 동사형도 1인칭 단수 이제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인칭 단수. 다음,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도 일치시키고 동사도 일치시킨다.
다음 두 번째 또 읽어주세요. 수에 있어서 다른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주어가 자와 밑에 에 결합될 경우 그 동사는 복수형을 취한다. 때로는 동사는 그에 제일 가까이 있는 주어의 수에 따를 때도 있다. 네, 됐습니다. 이 자는 and의 뜻이 and예요. 그러니까 영어에 뭐 그리고란 뜻입니다. and. 그런데 영어의 차이점은 그 위치가 다릅니다. 위치가 다르고 하나만 써도 돼요. 여기 보면은 뭐 꾼띠자, 라자자, 비스마스자 이렇게 써 있지만은 그냥 꾼띠, 라자, 비스마스자 해서 자 하나만 써도 됩니다. 근데 의미를 해석할 때는요, 항상 꾼띠와 라자와 비스마스 이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그래서 자는 and의 뜻인데 통상 열거 하는 말에 뒤쪽에다가 하나만 쓰기도 하고 혹은 지금같이 이렇게 중간에 다 써도 되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and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복수 취급을 한다. 복수 취급. 간혹 가다가 제일 끝에 있는 단어의 수에 맞춰가지고서 이제 그걸 꾸며주든지 형용사로 아니면은 이제 이 동사를 이 수와 인칭에 맞춰갖고 쓰기도 한다 이 뜻입니다. 일단은 원칙은 그 자로 연결된 말은 다 복수 취급한다. 동사를 쓸 때 복수 변형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사 복수 변형이 어디예요? 바로 이겁니다. PL. 싱글러 듀얼 PL 할 때 복수. 3인칭 복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뒤에 뭐 아까 이제 이거는 미시티가 붙었는데 단수는요. 복수는 마스터한 띠가 없습니다. 되게 안띠가 많이 붙어요. 안띠. 이 가차일 경우 내가 간다면 암가참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갈 경우에는 그 가차한 띠를 써요. 안띠 씁니다. 안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듯이 자로 연결된 말들은 이제 여러 개이기 때문에 복수 취급한다. 됐습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인칭이 다른 둘 혹은 그 이상의 주어가 있을 경우 1인칭은 2인칭, 3인칭에 우선하고 2인칭은 3인칭에 우선한다. 그쵸. 뭐, 뜨밤 하면은 당신, 아함 하면 나, 라마 하면은 뭐, 라마. 이제 이거 신의 이름이죠. 크리슈나 신의 화신입니다. 라마. 그러니까 자가 여기 붙었어요. 그러니까 자가 하나만 썼습니다. 자가 엔드죠. 그러니까 엔드 하나만 뒤에다 쓰면은요, 의미 해석할 때는 당신과 나와 라마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라마가. 에따드는 에따드의 이 대격, 목적격입니다. 그것을 까리샤 마흐, 이 샤가 들어갔기 때문에 미래형이에요. 행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뜨밤은 2인칭이고, 아함은 어떻게 돼요? 아함은 1인칭이고, 라마는 뭐예요? 3인칭입니다. 당신이 뜨밤이고요. 아함은 나고요. 라마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어가 어떻게 돼요? 세 가지가 다 있어요. 2인칭도 있고, 1인칭도 있고, 3인칭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1인칭의 이제 해당하는 그런 동사 변화를 갖다 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1인칭 어미일 경우에 어떻게 돼요? 미시티 바스타스타스 마스타안티죠. 그러니까 1인칭 복수일 경우에는 이제 단수 양수 복수에서 미시티가 단수고 바스타스타스가 양수고 마스타안티가 이게 복수입니다. 그러면은 복수 중에 1인칭은 뭐예요? 마스예요, 마스. 그래서 여기에 까리샤 마흐가 붙은 겁니다. 원래 까리샤 마스인데 문장 끝에 오기 때문에 뭐예요? 흐를 쓴 거예요, 흐. 문장 끝에서는 문장의 말미. 그래서 말미에서는 이제 스가 흐로 변하죠. 우리가 연상법칙에서 배웠습니다. 연상법칙표를 보면은요. 연상법칙표에서 이제 여기 맨 밑에 여러분 여기 말자 써 있죠, 말미. 말미에 어떤 의미 오는가도 우리가 강의했는데 항상 흐가 오게끔 씁니다. 흐가 오게끔. 그 다음에 뭐 끝, 뜻, 뿌, 흐 이게 이제 말미에 오는 음들입니다. 말미에. 그래서 이제 마스타한띠 할 때 동사 변화에서 미시띠 바스타스타스 마스타 안띠인데 그러니까 복수 1인칭은 마스가 와야 돼요. 끝에 마스가 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 그러니까 까리샤마 할 때는 끄리가 변한 겁니다. 이샤가 붙었기 때문에 미래형이고요. 이샤가 붙으면 미래형이에요. 어디 써 있어요?
여기에 미래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요, 샤 이사가 붙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샤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 복수 1인칭, 이제 1인칭 구성하기 때문에 어미인 맛을 붙여가지고서 까리샤 마스가 됐는데 문장 끝에 오기 때문에 까리샤 마흐로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까리샤 마흐. 그래서 어쨌든 아까 이제 남성, 여성, 중성일 경우에는 뭐가 가장 우선해요? 이제 이 주어가 남성, 여성, 중성일 경우에 중성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 남성이고 그러니까 세 번째가 여성입니다. 그 다음에 1인칭, 2인칭, 3인칭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1인칭이 우선하고 2인칭이 그 다음 3인칭이 세 번째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읽어주세요. 수로로서 사용되는 형용사 단어의 주어와의 위치. 산스크리트 문장에 있어서 수로로 되는 것은 분사뿐이 아니라 분사, 형용사, 명사도 수로로 사용된다. 그렇죠. 분사가 수로가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일단 수로일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꽃이다 할 땐 어떻게 돼요? 수로가 꽃이다 할 때 꽃 명사가 이제 그 수로로 쓰인 겁니다. 그것은 예쁘다 할 때 그때는 형용사가 수로로 쓰인 겁니다. 그것이 날아간다 할 때 그때는 동사가 수로로 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동사, 형용사, 명사 다 쓸 수 있는데 분사 같은 경우엔 동사의 쪼가리 말이 분사인데 뭐예요? 형사, 명사처럼 쓰는 게 형용사, 명사처럼 쓰이는 게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수 동사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말과 똑같습니다. 약간 수로는 동사도 쓰일 수 있고 형용사도 쓰일 수 있고 명사도 쓰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제 또 읽어주세요. 분사가 수로로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와 성에 있어서 주어와 일치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분사일 경우에 형용사와 명사 같은 거기 때문에 어미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용사, 명사처럼 그냥 쓰이는 건데 그 수와 성을 주어와 일치시켜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게 꾸미는 말인지 수어인지 잘 분간이 안 갑니다. 네,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제 우리말로 표현한다면은 예쁘다의 복수형을 혹시 예쁜들 하다 아마 혹시 그렇다고 할 경우에 그 다음에 꽃의 복수형을 꽃들은 이제 이럴 경우에 꽃들은이란 말하고 예쁜들한이란 말 갖다 함께 써버립니다. 그러면 예쁜들한 꽃이다라는 말도 되고요. 예쁜들한 꽃들이다 이런 말도 되고 꽃들은 예쁜들하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사가 수로 쓰일 때는 이게 명사, 형용사 같은 거기 때문에 동사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뒤에 수로가 되기도 하고 꾸며주는 말이 되기도 하는데 그 구분은 잘 안 됩니다. 근데 의미는 똑같아요. 이제 예쁜 꽃 해도 되고요. 예쁜 꽃 해도 되고 그게 같은 의미죠. 어떤 꽃이 예뻐요? 꽃이 예쁘다 해도 됩니다. 그렇죠?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범어에서 분사와 명사가 함께 쓰이는 말일 경우에는 이게 이제 수로로 쓰인 건지 꾸며주는 말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범어 내에서는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을 번역할 경우에는요, 우리가 알아서 맥락에 따라서 수로처럼 번역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꾸미는 말처럼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약간 분사는 형용사, 명사와 같은 거기 때문에 아까 이제 봤듯이 형용사, 명사가 항상 그 성과 수를 갖다 일치시키죠. 형용사는 수식하는 말과, 그러니까 수식되는 명사와 성수격을 일치시킨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냥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문법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형용사 대신에 분사라고 해도 돼요. 분사는 꾸며지는 말과 일치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갖고 까리함 끓이땀이라는 말이 있을 경우에 밑에 까리함은 행위, 일 이런 뜻입니다. 끓이땀은 뭐예요? 끓이의 과거 수동분사예요. 끓이가 뭐예요? 짓다 행하다. 그래서 이제 끓이함은 중성 주격이기 때문에 이게 다 중성 주격입니다. 그러니까 중성 주격이 어떻게 돼요? 명사변의 포모는 아로 끝날 경우에 중성 주격은 암 이게 바로 중성 주격입니다. 암.
그쵸? 대격도문은 암이지만은. 그래서 지금 여기 쓰인 게, 끓이암도 중성주격, 끓이땀도 중성주격입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끓이땀이 뭐예요? 이게 분사예요. 어떤 분사예요? 과거수동 분사예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끓이라는 어근에다가 따라는 그런 과거수동 분사, 어미가 붙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까리암이 뭐예요? 이게 중성주격이기 때문에 끓이땀도 중성주격형을 썼다는 얘기예요. 끓이다 자체는 분사기 때문에 성이 없습니다. 형용사가 성이 없듯이. 근데 이제 까리암이 중성이기 때문에 이제 끓이다를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중성주격형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주격형을. 그래서 이제 일이 끓이다 그러니까 과거 수동부사니까 수동의 뜻을 집어넣어서 번역을 하면은 일이 행해졌다, 일이 행해졌다, 행동이 행해졌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걸 번역할 때 까리암 끓이땀을 갖다가 행해진 행동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그러니까 꾸미는 말이 뒤에 붙어갖고 까리암 끓이땀 할 경우에 그 행해진, 그러니까 수행된 행동 이렇게 번역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이 수행됐다, 이것은 그러니까 주어수로 그런 문장이에요.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그 다음에 수행된 행동, 끓이땀, 까리암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사일 경우에 이게 꾸미는지 혹은 수로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된다.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없다. 다음, 여기 또 읽어주세요. 형용사 혹은 명사가 수로로 사용되는 경우 as, 과 함께 사용되거나 아니면 생략된다. 형용사는 수로가 되는 경우 수와 성에 있어서 주어와 일치한다. 일단 뒤에 문장을 보면은 형용사는 수로가 되는 경우에 주어와 성수에 일치한다. 아까 분사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아까 또 주어가 이제 그 명사를 꾸밀 경우에도 성과 수를 일치시킨다 마찬가지였죠. 어쨌든 형용사는 항상 자기 자신의 어떤 성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꾸며지는 말 혹은 수로로 사용되는 그 주어의 성과 수에 따라 갖고 변합니다. 거기에 일치시킵니다. 형용사는. 일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as는 영어에서 is, am, are 같은 비동사입니다. 부는 영어에서 become이라는 뜻이 become. 근데 되다, 이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범어에서는 비동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비동사가.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이제 여러분 영어 같은 경우에는 he, is, boy,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범어에서는 일단은 이 관사가 없어요. 부정관사. 이거 부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he is boy,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는데, is에 해당하는 것이 뭐예요? as입니다, as. 근데 이걸 아예 안 쓰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이 범어는요, 그냥 he, boy 하면 문장이 돼요. 그러니까 he, boy 이렇게 두 글자만 써버리면은 비동사를 생략했는데, 그는 소년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또 이런 경우가 드문 게 아니고 거의 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범어 문장은 거의 다 비동사를 다 생략해버린다. 나는 춥다 할 때, 나 추위. 이러면은 이제 나는 춥다가 됩니다. 어떤 비동사, 그러니까 기회사, 연결시키는 말, 커플라, 이게 전혀 쓰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아스티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있는데, 그쵸. 누르라브하 하면 얻기 어려운, 수부리띠아 하면 좋은 하인, 수 하면 좋다는 뜻이고요. 이제 이 명사와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이 두 개만 딱 써버렸는데, 그냥 좋은 하인은 얻기 어려움이다. 그렇죠?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하인은 얻기 어렵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명사와 형용사만 딱 두 개 써버리고서 그냥 문장이 됩니다. 또 명사 두 개만 써도 문장이 돼요. 나는 학생이다. 나 학생 이렇게 써버려도 문장입니다. 그걸 해석할 때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아함 브라마 아스미. 나는 브라만이다. 아스미가 이제 이 동사예요. 바로 여기 써 있는 비동사입니다. 아스미가 비동사의 인신 단수인데 그걸 없애도 돼요. 그냥 아함 브라마 하면 끝납니다. 이러면 나는 브라만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써도 되고 아함 브라마 아스미 이렇게 써도 돼요. 비동사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근데 대부분의 문장에서는 비동사를 안 쓴다. 그래서 영어의 is, am, are 같은 거 이걸 생략해버린다. 이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범어의 특징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자, 또 이거 지우고, 자, 어순을 보겠습니다. 자, 또 읽어주세요. 어순, 워드. 산스크리트에 있어서 문장 가운데 각각의 단어가 소수의 불변화사를 제외하곤 문법상의 변화를 보여주어 한 단어와 다른 단어의 관계가 매우 명료해지므로 어순에 대해선 엄격한 규정이 없다. 문장 가운데서 자, 거기까지 하고요. 하여간 이게 참 아주 곤란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여간 앞뒤에 바꿔놓고 주어가 뒤에 가고 수어가 앞에 가고 막 이러는데 일반적인 산문은 그나마 조금 우리랑 비슷합니다. 산문은 이해가 돼요. 영어랑 비슷하든지. 근데 시일 경우에는요,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막 바꿔놓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시의 그 운율 규칙에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면 박자가 있죠, 박자. 그래서 이제 시를 보면은 모음에, 그러니까 각 단어가 갖고 있는 모음이 긴가 짧은가, 아라는 의미인가, 아 하고 짧은 의미인가에 따라 가지고서 어떤 위치에는 장음을 써야지 되고, 그러니까 몇 번째에 오는 음절에는 짧은 음을 써야 된다는 그런 아주 정형식 규칙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장을 쓰다가 이제 혹시 이제 그런 음의 길이 장단, 그러니까 짧고 긴 음의 그런 위치가 잘 안 맞으면요, 막 뒤집어 놓고 바꿔놓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문 같은 경우에 특히 중론 같은 경우에 해석하기 힘든 이유가 막 앞뒤를 바꿔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있듯이 이 모든 단어가 그러니까 굴절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분명해요. 이게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이게 아주 분명하게 단어 하나에서 드러납니다. 이게 단수인지 양수인지 이게 다 드러납니다. 복수인지 이게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다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어 하나하나 역할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놓더라도 의미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미가 모호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순에는 엄격한 규정이 없다. 이것도 아주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첫 번째가 비동사를 안 쓴다. 두 번째가 뭐예요? 순서가 없다. 아이고, 참, 우리랑 너무나 다른 말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읽어주세요. 문장 가운데서 의미상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문두에 놓이고 중시되는 단어가 종류에 상관없이, 종류와 관계없이 문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놓인다. 이하의 규칙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것이고 모두의 예외가 있다. 네, 그냥 또 읽어주세요. 계속. 네. 일반적으로 주어는 문장의 처음에 놓이며 동사적 수로는 문의 말미에 두고 그 양자의 중간에 다른 요소가 놓인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일반적으로는요. 그런데 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혀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문은 대개 이렇게 써 있어요. 주어를 먼저 씁니다. 아함 브라마스미. 내가 브라만이다. 그렇죠? 우리말과 똑같아요. 영어는 또 I am 브라만에서 M자가 중간에 오는데 또 범어는 아스미를 갖다 뒤에 M자를 갖다가 뒤에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말과 어떻게 보면 어순이 똑같아요. 아함 브라마스미. 정상적인 문장에서는요. 근데 시에서는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또 읽어주세요. 명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단어에 의해 구성되는 명사문에 있어서는 주어와 수어의 위치가 자유로워서 어느 것을 앞에 두어도 좋다. 자, 밑에 문장을 보겠습니다. 아함 인드리아샤 마았다. 아함은 나는, 그쵸? 아함. 그다음에 인드리아 하면 인드라 신이에요. 인드라 신. 혹은 뭐 사람 이름. 인드라 신이 좋기 때문에 그 자식 이름한테도 인드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누구예요? 네루 수상의 딸이 있죠. 인드라 간디. 그쵸? 인드라 간디. 이제 그러니까 이름이 인드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샤자가 붙으면은 단수 소유격이에요. 인드라의 이렇게 됩니다. 마따는 이제 어머니, 마따 삐뜨리 하면은 엄마 아빠 할 때 마따 삐뜨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나는 아함, 인드라의 마따 어머니다 이런 뜻인데 이 문장을 막 앞뒤에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마따 인드라샤 아함 이렇게 써도 돼요. 어머니다 인드라샤 인드라의 마따 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범어 해석할 때요. 또 팁을 하나 또 알려주면은요. 일단 문장을 보면은요. 아, 마따는 주격이구나. 마따. 뜻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써요. 어머니다. 어머니는. 그러니까 주격은 이렇게 씁니다. 일단은요. 인드라샤는 뭐예요? 인드라의. 이렇게 씁니다.
아함 하면은 이게 뭐예요? 나는 이랬습니다. 근데 이 중에 무엇이 주어일까? 어머니는 인드라의 나다. 그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주어로 해가지고서 주격이긴 하지만은 주격은 또 뭐예요? 수로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버머에서 주격은요, 수로로 쓰기도 합니다. 보호로 쓰기도 합니다. 보호. 그래서 나는 인드라의 어머니다 하고 수로로서 이제 이 말을 갖다 해석합니다. 그래서 나는 인드라의 어머니다 하는데 이 순서가 어머니다 인드라의 나는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맞다 어머니다 인드라의 인드라의 아함 나는 그러니까 어머니다 인드라의 나는 이렇게 쓰면은 이게 이제 나는 인드라의 어머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순에 어떤 일정한 이제 순서가 없다. 그 다음 또 읽어주세요. 명사문에 있어서 아스티, 부아바티 등의 계산은 3인칭 이외의 인칭 및 현재 이외의 시제, 법의 의미를 분명히 나타낼 때를 제하고는 생략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스티가 뭐예요? 아스. 그 다음 부아바티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스티는 아스의 3인칭 단수형, 부아바티는 부후의 3인칭 단수형이에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그 아스 부후. 이제 아스 부후가 이다라는 뜻인데 잠깐만요. 어디 갔나? 아스부가 이다. 아스는 이제 비동사고, 부후는 비컴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있죠. 함께 사용되거나 생략된다는 말을 했었잖아요. 그 얘기 다시 한번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스티는 3인칭 단수형, 아스의 변화형입니다. 부아바티는 부후의 변화형이에요. 단수 3인칭. 이게 커플라, 계사가 뭐예요? 연결시키는 말, 계사가. 연결시키는 말. 그러니까 주어와 수를 연결시키는 말. 나는 학생이다 할 때 이다가 계사예요. 그러니까 I am a student 할 때 am이 계사예요. 비동사. 이걸 커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커플라는 이제 영어 문법 용어입니다. 커플라는.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격, 대격 했는데, 여러분, 이제 이거는 우리가 왜 써요? 그러니까 명사 8격 변화해서 여기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대구 이종속초 얘기를 하면서 주격은, 그러니까 주어, 대격은 을, 혹은 이제 행동의 대상. 근데 내가 학교를 간다, 학교에 간다 할 때 그 학교를 대격 씁니다. 국격은 무엇에 의해서, 위격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에게, 종격은 무엇으로부터 무엇 때문에, 속격은 누구누구의 어디에 속한, 척격은 어디의 장소 이런 뜻입니다. 호격은 부르기 때문에 누구누구여 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잊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법 전체 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 학기 전체를 해서 문법을 끝난 게 아니고 반 학기만 해서 다 끝낸 거예요. 반 학기만 해갖고요. 그래서 지금 골격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게 이제 내가 문법 배웠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공부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대학원 갈 분들 일 경우에는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이 책을 정독을 하세요. 그래서 문법표 4장 갖다 놓고요. 하나하나 이제 맞춰보면서 정독을 하는데 아마 한 6번, 7번 정도 그렇게 읽어보세요. 이러면은 훨씬 더 이제 실력이 확 늘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반화신경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반화신경 우리가 봉독하는 그러니까 봉독, 그러니까 밭들 봉자, 읽을 독자, 밭들을 읽는다 이게 봉독이에요. 그래서 경전 독경한다 해도 되지만은 또 독경, 경전을 갖다가 읽는다 해도 되지만은 이제 봉독이라는 말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화신경 봉독하는데 우리가 봉독하는 게 바로 현장 스님이 번역하신 거예요. 참정법서 서유기의 주인공.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올린 자료는요. 에드워드 콘즈가 번역한 겁니다. 영어로 번역한 것은요. 콘즈가. 그 콘즈가 약간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독실한 불교 신자. 그러니까 불교학자 중에 불교 신자 불자가 아닌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고요. 영국 분이고. 근데 이 콘즈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논평론가는 있었냐면은, 이제 서양 사람들이, 서양 학자가 콘즈의 논문하고 책을 갖다가 평을 하는데, 뭐라고 쓰냐면요. 에드워드 콘즈는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논지를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아주 황당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인문학적 불교야. 불교 신자가 불교학 연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어이구, 참 세상에. 그렇죠? 기독교 신학자는 전부 다 기독교 신자예요. 그렇죠? 근데 불교학자는 불교 신자가 되면 안 된대요. 그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불교학의 신민성이요. 그러니까 불교학의 사대주의. 그게 아직도 우리나라에도 팽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 불교학계에 그게 팽배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학을 불교 자체 내에서 자생적으로 융성한 그런 학문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문학자 중에서 인문학적 취향 가진 사람들이 호기심에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라는 이제 그런 그 인식이 아직도 서구 사회에, 서구 학계에 아주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학자가 불교학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할 때 콘즈를 갖다가 이제 예를 듭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오직 저는 이제 거꾸로입니다. 불자가 아닌 사람이 불교학을 연구하면은 왜곡을 합니다. 불교를 갖다가 왜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를 이제 옳게 해석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직 아주 독실한 진실한 불교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불교학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일단 범어로 그 제목은 이래 됩니다. 프라지나 파라미타 흐리다야 수트람 이렇게 써 있어요. 프라지나 파라미타 흐리다야 수트람. 한 기독교 신학자는 뭐 폴 틸리히 브루너 뭐 이런 뭐 엄청난 신학자가 많은데 전부 다 아주 독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신앙자들. 그러면서 신학자가 나오는데 뭐 불교학자는 불교 신자가 되면 안 돼요. 아주 어불성설입니다. 하여간 여러분 그거 뒤집어 풀려면은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부터 이번에 BTS가 참 빌보드 우리나라 한국어 발음으로 노래했는데 1위 올라간 거. 약간 그런 조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제 두고 보세요. 그 옛날 김구 선생 글 중에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하강 이분 결론이에요. 김구. 우리나라가 뭐 이제 경제 강국이 되고 그다음에 군사 강국이 되고 이거는 뭐 불가능합니다. 일단 나라가 좁고 인구 작기 때문에. 그래서 김구 선생이 그걸 꿈꾸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문화 강국이다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이제 그런 나라. 도덕과 이제 윤리와 도덕을 선도하는 나라. 이게 우리나라 역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불교학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불교학 자체가 불교가 중심에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인문학과 사회과학에 아주 정상의 불교가 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통찰이 생기면은요, 다른 학문이 다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정상에 올리려다가 만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여요. 그 한계가. 여기서 멈췄구나, 저기서 멈췄구나 하고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전 세계의 학문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학문이 이제 다 재정리하는 이제 그런 날이 이제 틀림없이 오고요. 그 역할은 지금 20대, 불교학 공부 시작한 사람들 어깨에 그 사명감이 이제 그렇게 짊어지어져 있습니다. BTS도 희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 아닌 노래가 빌보드 차트 1위 되는 거, 물론 프랑스어 노래든지 그건 가능해요. 서구어기 때문에. 근데 서구어가 아니고 아시아 언어, 아니면 무슨 동남아 언어 그런 적은 없습니다. 중국어 그런 적은 없습니다. 조짐이 하여간 이제 묘합니다. 아까 뭐 이런 얘기를 타너스님은 옛날에 다 해놓으셨습니다. 한국이 세계 중심국이 돼가지고 나중에 선도한다. 그러니까 도의국, 그러니까 도덕으로 선도한다. 이렇게 인정이 합니다. 나중에 제가 그때 논문이 한 2편 있는데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야심경의 원래 제목은 뿌라지냐, 빠라미따, 흐리다야, 수드라예요. 뿌라지냐, 우리가 배웠어요. 반야. 그러니까 반야는 여성형이다, 여성형. 그렇죠? 지혜. 반야. 이제 빠라미따, 빠랑 할 경우에는 저 멀리, 저 멀리, 빠람. 이제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언급한 겁니다. 빠라 할 경우에는 멀다 하는 먼이란 형용사예요. 이 형용사의 대격, 목적격을 쓸 경우에는요, 부사가 됩니다, 부사.
다만 이것도 꼭 암기하세요. 형용사의 대격. 그러니까 주대구, 위종, 속초, 아카마, 약하게 할 때 암자가 붙어 있는 거. 아로 끝날 경우에는 이것은 대격은 부사다. 부사로 쓰일 수 있다. 꼭 부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대격으로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빠람할 경우에는요, 형용사 대격이 부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빠라 하면은 저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라다이스 할 때 파라다이스. 파라 하면은 뭐예요? 저 이상향을 얘기하죠. 이쪽이 아니고 저기 어디에 있는 거. 그 어원이 같습니다. 파라다이스 할 때 파라가 빠람이랑 같은 어원이고, 다이스가 이 영토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데시아. 그러니까 범어에서 데시아 할 경우에는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지역. 그래서 파라다이스가 먼 데 있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범어에서 파라데시아 해도 돼. 파라데시아. 이게 영어의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빠라 하면 먼이라는 뜻인데 이게 대격이 돼가지고서 저 멀리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흐리다야는 그냥 문자 그대로 심장, 그러니까 심장이기 때문에 또 핵심, 중심 이런 뜻도 돼요. 그다음에 수트라, 이것은 경전, 그러니까 어원 분석을 우리가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합어입니다. 복합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냥 명사 주격 쓰인 겁니다. 벽이 없어요. 뿌라지냐, 바냐, 바람일다, 심장, 경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바냐에 의해서 바람 저 멀리 이제 가게 해주는, 그쵸? 가는, 그쵸? 바람이 있다 할 경우에. 그러니까 바냐, 이제 바냐인 저 멀리 가는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바냐지에 의해서 여기 격이 들어갔다. 격이. 그래서 복합어 중에서 격이 들어간 게 뭐죠? 격한적 복합어. 그러니까 따뜻 프레셔 컴파운드 격한적 복합어입니다. 그래서 의주석 해도 돼요. 의주석. 현장용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 복합어 배울 때 바로 전 시간에 했던 거. 격에 들어간 거. 격한적 복합어. 그에 하인할 때 그 소위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주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따뜻 프레셔 컴파운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라질의 바람, 브라질의 바람이 있다 할 경우에는요, 요 그러니까 복합어의 요 해결은, 이제 이 의미는, 이제 브라질과 바람이 있다의 관계는요, 이것은 격한적 복합어예요. 그러니까 반야에 의해서 저 멀리 가게 해주는 그런 핵심이 되는 경전. 그다음에 바람이 있다, 흐리다야, 수트라는 이것은 그냥 동격 한정 복합어입니다. 동격 한정 복합어. 격이 없어요. 다 같은 그런 동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동격 한정 복합어 지없어. 그래서 까르마드라의 행위를 품은. 그래서 이제 이 뽀라지네 바람있다 흐리다의 수트라는 흐리다의 바람있다는 격한적 복합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바람있다 흐리다의 수트라는 동격 한정 복합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해석한다면 뿌라지냐 반야에 의해서 저 멀리 가는 핵심인 경전 이런 뜻입니다. 저 멀리가 뭐예요? 열반의 색이 피하는 색입니다. 그러니까 열반 피한만이 아니고 이 바람이 있다 할 경우에는요, 부처의 색이 성불입니다. 성불. 그러니까 바람이 있다는 꼭 성불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열반이 아니에요. 열반일 경우에는 아라한도 할 수 있어요. 아라한도. 근데 바람이 있다는 아라하는 바람이 있다가 아닙니다. 아라하는 바람이 아니에요. 보살만이 바람이 있다예요. 성불할 때. 그래서 이제 저 멀리 할 때 바람은 뭐예요? 그 파라다이스는 뭐냐 하면은 부처 성불의 파라다이스입니다. 바람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제목이고, 법무반의 신경은 이제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옴, 나모, 부하가바띠야이, 아리아, 플라지나, 빠라미따, 야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뜻은 옴이 뭐예요? 이거는 어떤 간투사, 어떤 이 종교적인 종교적인 감흥을 나타내는 그런 감탄사, 감투사 같은 겁니다. 옴. 원래는 아우음이죠, 아우. 원래는 이겁니다. 아우음. 아우를 오로 써가지고 아는 법어에서 가장 첫 번째 음이에요.
아자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는 버머 그 알파벳 순서가 뭐예요? 아이 우리예요. 가자 띠띠 빵빵 열여자 배시시 해 이렇게 돼 있죠. 자가 가장 첫 번째 우입니다. 그다음에 우는 이제 그 음은 이거는 하면서 입이 다물어지고 이건 끝이에요. 아는 입이 벌어지고 아 하고 처음 시작을 의미합니다. 음은 아누수아라 가장 끝의 음입니다. 우는 지속. 그래서 이제 이 아우음을 이 힌두교의 삼신인 브라만과 비슈뉴가 그다음에 쉬바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우음, 옴자에는요 세상의 창조와 지속과 종말이 다 들어가 있다. 옴자에 세상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옴자에. 그러니까 일미진중 함시방 할 때 일미진이 옴이에요. 일미진이요. 옴. 먼지 한돌 속에 시방이 다 들어가 있다 할 때 그 일미진이 옴입니다. 그러니까 시방, 온 우주가 다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변화든 공간적 모습이든 옴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옴. 이제 불교 사상은 아니고 그러니까 힌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옴. 그다음에 나모라고 써 있는데 나모는 나마스 혹은 나마흐. 그러니까 나마흐가 뒤에 유성음이 오기 때문에 아흐 플러스 유성음은 어떻게 변해요? 오 플러스 부하로 변한다. 어디 나왔어요? 우리 연성법칙에서 배운 겁니다. 연성법칙에서 아흐 플러스 이제 잠깐만요. 아흐 플러스 그 무흐. 그러니까 아흐로 끝났는데 앞에 게 그렇죠? 나마흐예요. 나마스 혹은 나마흐. 뒤에 부하가 와요. 부하가 내려가다가 이겁니다. 뒤에 나모 바가바띠아이 할 때 오로 바뀝니다. 아흐가 오로 바뀌었습니다. 아흐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원래는 나마흐 부하가바 이렇게 나가는 건데 나모 부하가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나마흐 할 때 보통 남약이라고 들어봐요. 남약이 나마흐의 품사예요. 그 다음에 나무 할 때는 나무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나무의 음사입니다. 이게 아니고 뭐. 나무 아미타불 할 때 이렇게 쓰죠. 나무라고 쓰죠.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요. 여러분 그 법당에 부처님 모실 때 어디에 모셔요? 항상 법당에 부처님은요 북쪽에 모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남무기 때문에. 남쪽에는 아미타불이 없다. 아미타불. 남쪽에 부처님이 없습니다. 나무 불할 때 이 남아의 음서가 남무기 때문에 남쪽에 부처님이 없기 때문에 북쪽에 모십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전혀 관계없는 거지만은 한문 번역이 되면서 한문 음사가 되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이제 그런 스토리가 생깁니다. 한 종교 대승불교는 가상이에요. 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판타지의 스토리. 그러니까 스토리와 판타지를 통해서 인간의 심성이 변화시키는 거 이게 대승이에요. 그런데 그런 판타지와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의 심성이 변화하는 게 초기 불전의 힘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렇죠? 다만 뭐로 가도 소리만 가면 돼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지혜와 자비와 이걸 체득하면 되는데 그걸 체득하는 그런 힘은요 대승불전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초기 불전 보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대승의 신화인데 미트 신화입니다. 근데 남무라는 말이 원래도 나무의 음사인데 남쪽에 부처님이 없다라고 또 해석을 해서 동아시아에서 그래서 불당에 부처님을 항상 북쪽에 모신다. 그렇게 또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내가 쓴 거는 빨갛게 해놓겠습니다. 빨간 것보다 녹색 이 정도 조금 표가 안 나는. 예, 이 정도. 그 다음에 바가바티아인데 여러분 바가바트 할 때 바가바트 우리 배웠던 거예요. 세존이에요. 세존. 그러니까 바가바트 기타. 그러니까 원래 바가바트인데 부하가 하면은 뭐 이제 존경을 바트 하면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바트 할 경우에는요.
바트. 그러니까 존경을 가진 분, 행운을 가진 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존이라고 번역하는데, 바가바드 기자 할 때 기가 유성어니까 바가바드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바가바드예요. 바가바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면은요, 이 뜨, 다시 말해 명사로 끝나는, 이제 뜨로 끝나는 그 명사일 경우에 여성으로 만들 경우에는요, 이 장을 붙입니다. 이 장물. 그러니까 바가바띠, 다시요.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됐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원래는 바가바트에서 남성형인데 여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장음을 붙인 거예요. 이 장음. 바가바띠 하면은 이제 세존인데 세상에서 존귀한 분, 뭐 주님 해도 돼, 주님. 기독교용으로다가. 근데 뭐예요? 이제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왜냐하면 바냐바라밀다가 여성이기 때문에. 아까 바냐도 여성이었죠. 여러분, 지혜는 여성 명사예요. 지혜. 자비가 남성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헷갈리기 쉬워요. 자비는 남성 명사고 이 지혜는 여성 명사다. 보통 지혜하면 남성이고 자비하면 여성 같은데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반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비는 말만 갖고 안 돼요. 뛰어들어서 실천해야지 돼. 이게 자비예요. 빵 주고 밥 주고 도와주고 가르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남자고 여자고 누가 더 힘이 세요? 남자가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자비가 남성입니다. 근데 반의 지혜는 뭐예요? 창의적인 사고예요. 창의적인 사고, 창조적인 사고입니다. 크리에이티비티. 그래서 이제 누가 뭘 새로 만들어요.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자입니다. 애기 낳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성은 여성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야 지혜가. 그래서 반야가 여성이고, 그다음 뛰어들어서 행동하는 자비가 남성이다. 이렇게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반야를 꾸밀 거기 때문에 반야 바람이다. 그래서 여성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가바띠의 변화형이 바가바띠야인데, 그럼 바가바띠야이가 어떤 변화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명사 변화표에서 자 여성형, 자 이 장음을 끝날 경우에 여성형입니다. 이 장음. 이 장음이 아니고 바가바띠 이 단음으로 끝나도 여성형이에요. 이거 좀 잘못 쓴 것 같다. 뭐 수십 년간 제가 안 고쳤던 겁니다. 이겁니다. 바가바띠 여성형이에요. D가 붙으면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야이가 되면은요, 그러면은 바로 위격이에요. 요겁니다. 요거. 바가바띠 야이. 바가바띠로 끝났는데 야이가 돼가지고서 위격이 되세요. 위격. 위격은 뜻이 뭐예요? 누구누구를 위해서 혹은 누구누구에게란 뜻이에요. 에게. 근데 이 경우에는 에게란 뜻입니다. 에게. 근데 뭘 꾸미냐 하면은 아리아 프라즈냐 파라미타 야이 꿈입니다. 아리아는 성스러운, 프라즈냐는 이것도 이제 복합어인데 바냐 바라미타. 그러니까 아리아와 프라즈냐 파라미타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동격 한정 복합어입니다. 동격 한정 복합. 그러니까 격관계가 없어요. 왜? 성스러운 바냐 바라미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야이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야이가 붙으면 아까 보니까는 여성명사에서 아를 끝났는데 야이가 붙으면 아역에 해당합니다. 아야이. 그렇죠? 아까 이로 끝날 경우에도, 이제 이로 끝날 경우에도 야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위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 프라즈나 파라미타 야이가 위격, 역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꾸며주는 말이 이제 동격으로서 꾸며주는 말이 이제 뭐 동격해도 되고 이제 뭐 세존이 이신 이제 뭐 아니면 꾸민다 세존이신 뭐 꾸미게 되겠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격관계를 같이 씁니다. 둘 다 무슨 격이에요? 여기서 보듯이 역격 혹은 위격입니다. 둘 다. 여기 또 야이, 그다음에 아이가 붙어갖고 역격이에요. 그러니까 역격의 해석이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역격을 위격이라고도 부르는데 위격은 위하다. 역격은 주다. 됐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격이란 말은 에게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 격이 역격이고요. 그 다음에 위격일 경우에는요. 위격이라고 말할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할 게 위격입니다. 하여간 뭐 어쨌든 이제 이건 데이티브, 다티브, 데이티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에게를 해석을 해요. 에게. 그 세존이신 바가바트 세존이신 아리아 프라지나 파라미타 야이. 그러니까 아리아 프라지나 파라미타 성스러운 바냐 파라미타 야이 에게 옴나모 귀합니다. 여기에 동사가 빠져 있죠. 그래서 옴 귀함 직역을 하면은요 옴 귀의함 다음에 세존이신 프라지나 파라미타 에게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가 없지만은 여기에 비동사가 들어갔다 쳐가지고서 귀의함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귀의함이다. 그래서 우리말을 푼다면은 귀의합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이제 이 순서를 얘기한다면은요 번역할 때 자, 세존이신 바가바티아이 아리아 프라지나 파라미타이 그 성스러운 바나바라미타 님에게 나모 귀합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바라시며 경문에 들어갑니다. 아리아 발로키테 슈바로 관자재 보살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번역을 할 때는요 먼저 연성부터 다 풀어야지 돼요. 연성. 그러니까 슈바로 보디사트바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뭐예요? 아흐 플러스 유성음이기 때문에 오 플러스 오로다가 바꾼 겁니다. 유성음. 또 이 경우에도 보디사트바 감미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아흐 플러스 가도 유성음이에요. 유성자음. 이제 그래서 아흐 플러스 가가 오 플러스 가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연성을 먼저 풀어야지 돼요. 산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 감비람 프라지냐 할 때 물론 이거 붙였어도 돼요. 근데 붙였으면은 이제 붙였는데 띄었으려면은요 반드시 여기 아누사를 붙여야 됩니다. 그 아누사를 띄어쓰는 경우가 뭐가 있어요? 예, 로마자 표기에서 띄어쓰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모음으로 끝날 때 이건 띄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띄고서 그 다음 단어 써도 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아누스와라. 지금 이거. 또 세 번째가 뭐예요? 비사르가로 끝날 때. 이거. 예침새 점에 있는 거. 하로 끝날 때. 요거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음으로 끝나는 거든지, 아누스와라, 음으로 끝나는 거든지, 혹은 하로 끝나는 거든지, 요거 세 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뛸 때, 이걸 띄기 때문에, 감비람 할 때, M자가 밑에 점이 있는 아누스와라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보디사트바는 여러분 뭐 다 알죠. 보리살타. 그 다음에 아발로키테슈아는 뭐예요? 관자재보살. 성스러운, 이때는 관세모살이 아니에요. 아발로키테슈아라는데, 이 분석하면은요, 아발로키타 이슈아라. 여기 써 있습니다. 아발로키타 이슈아라. 이렇게 분석이 돼요. 아발로키타 이슈아라. 아발로키타는 세상을 비춰보시는, 비춰보다 아발로키타. 이슈아라는 절대자. 그러니까 세상을 굽어보시는 절대자. 세상을 비추어보시는 절대자. 그러니까 절대자가 뭐예요? 자제신, 자유자재하다. 그래서 비추어보다 뭐예요? 관자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관세모살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발로키떼가 아니고 여기가 아발로키따 슈바라일 경우에 따. 아자를 쓰면 관세모살이에요. 아발로키따에다가 슈바라는 어떻게 돼요? 슈바라는 듣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들을 문자를 써가지고서 듣다. 그래서 세상 소리를 갖다 슈바라, 듣는 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세상을 굽어보시면서 듣는 분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반어신경에서는 아발로키타가 아니고 아발로키테를 쓰기 때문에 관자재보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발로키테 슈바로, 아발로키타 슈바라의 이제 연성 때문에 아와 이가 합해져 가지고 애가 되었다. 아와 이가 합해져 갖고 여기에 애가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아가 붙었기 때문에 자 아로 끝났는데 관세음보살은 남성이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관세음보살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모든 보살은요 남성입니다. 여자 아니에요. 미륵보살도 남성이고 뭐 보현보살도 남성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 법에 보면 남성명을 쓸 있기 때문에다. 또 부처님께서 보살님 부를 때 뭐라 불러요? 선남자야 이렇게 부릅니다. 경에 보면은요. 보살 부를 때 선남자 이렇게 불러요. 선여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착한 남자, 착한 여인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대승에서 생긴 호칭이 있습니다. 제가 불자와 출가자를 함께 묶어서 선남자, 선여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일 경우에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렇게 불렀는데 설레 비구요 이런 식으로 구분했는데 대승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남자, 선여인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선남자, 선여인에는 보살도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보살은 전부 다 남성이에요. 선남자야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보살 중에서 딱 한 분만 여성이에요. 여성. 딱 한 분만. 누구냐 하면은 따라보살. 따라보살. 따라보살트가 이분만 여성입니다. 따라보살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티베트에서 굉장히 신봉되는 그런 보살님인데 어디서 나오신 분이냐면은 관세음 보살의 눈물 방울이에서 탄생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대비 관세음보살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관세음보살은요 울보보살, 울보보살. 왜 울고 다니세요? 중생이 불쌍해가지고서. 그러니까 대비심에서 큰 슬픔, 그렇죠? 그러니까 눈물 털털 흘리면서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불쌍해서. 근데 그 눈물에서 탄생한 분이 따라보살이에요. 이분은 여성입니다. 그래서 보살 중에서 딱 한 분만 여성이고 다 남성이다. 이것도 하나의 상식입니다. 한번 제가 따라보살 찾아보겠습니다. 녹색 따라, 백색 따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따라보살이에요. 이분만이 여성이고 관세보살이 여성 아니에요. 남성입니다. 이것도 우리 또 실수하면 안 됩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보자, 이렇게. 네, 뭐 그냥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분이다. 이제 또 하나 이제 참고로 얘기하면은요. 그 티베트 불교가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 굉장히 존중됩니다. 따라보살 그 탕카가 굉장히 아주 뭐 제일 인기 있을 겁니다. 보살 중에는 서양 사람들이 티베트 불교 심취하는데 서양 사람들. 근데 그 서양의 60년대에 일어났던 저항문화 운동, 카운터 컬처 무브먼트, 그렇죠? 반전 운동, 베트남전, 그다음에 뭐 인권 평등, 마틴 루터 킹 목사, 이제 흑백 인종차별 철폐 운동, 그다음에 여성 해방 운동, 페미니즘,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생기는데 그 페미니스트들, 약간 이 전부 다 서구의 운동권이에요. 말하자면 서구의 진보는요. 약간 지금 그 바이든, 약간 민주당은 진보고 서구에서 민주당 정권을 뒷받침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다인종들, 그 다음에 60년대 그 진보 세력이 민주당 갖다 밉니다. 민주당을. 근데 이제 이 페미니스트들, 여권운동가들이 제일, 그러니까 여성운동 하는 분들 중에도 불자가 많습니다. 여성운동, 여권운동 하는 사람 중에서, 서양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민운동 하면 기독교가 많죠. 서양은 반대예요. 시민운동은 다 거의 다 불교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물론 기독교도 있긴 있지만은. 근데 그 가장 좋아하는 신이 바로 따라보살이에요. 누가? 페미니스트들. 그러니까 여권 운동하는 분들이. 보살 중에 여성으로서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여권 운동하는 분들 그 불자일 경우에는요, 따라보살을 모시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관세음보살의 격변화를 보면은요, 격변화를 보면은 바로 남성 주격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 주격변화. 여기에 이제 보면은 아흐. 여기 뭐예요? 아로 끝나는 남성 명사의 주격이 아흐예요. 아흐. 아발로키 때 슈바라흐. 오디사트 바흐. 다 남성 주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성스러운 관세음 보살께서는 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비란 프라지나 파라미타 짜리암. 이게 목적격 대격이 여기까지 와요. 그러니까 대격의 그 명사는 프라지나 파라미타 짜리암입니다. 프라지나 파라미타 여러분 알고 있죠? 바나바라미타. 짜리암은 행이에요. 행. 짜리암. 짜리암 할 때 원래 짜리아가 이 원래 어원입니다. 어원. 짜리아는 단어에 대격 이게 짜리암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명사 짜리암은 행위. 그러니까 붓다 짜릿다. 붓다 짜릿다 들어봤어요? 불소행찬. 붓다 하면 부처님이고 짜릿다 하면 짜르 하면 행하다입니다. 행하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짜릿다. 그러니까 짜르의 과거 수동부사가 짜릿다입니다. 그러니까 붓다 짜릿다 불소행찬 할 때 부처님의 소행 행하신 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역한다면은 부처님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과거 수동사니까. 그러니까 짜르가 행하다는 뜻인데 그 짜르에다가 야가 붙었어요. 야가 뭐예요? 야가 명사와 어미가 야예요. 야자 붙은 명사어입니다. 명사어미가 많아요. 아가 붙어도 되고 띠가 붙어도 되고 마가 붙어도 되고 야가 붙어도 돼요. 짜르라는 행하다라는 어근에다가 야가 붙어서 명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가 장음이 돼서 여성명사가 돼요. 아로 끝난 여성명사의 대격은 암. 그래서 이제 짜리암이 여성명사 대격이 됩니다. 이걸 꾸미기 때문에 뭐가 꾸며요? 감비라고. 감비라면 깊은 심오한. 감비라 할 경우에는 깊은 심오함의 뜻을 갖는 형용사입니다. 어드젝티브. 여성명사 대격을 꾸미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갖고 아까 성수격의 일치리기 아까 문장 우리가 이제 읽을 때 일치시켜서 이것도 역시 대격을 써가지고 여성 대격 감비람하고 장음 암을 쓴 겁니다. 장음암. 자, 아로 끝나는 장음 끝나는 여성명사의 대격 여기 있습니다. 장음 끝날 때 아카마야 각해 할 때 암 이게 대격이죠. 아카메라야 할 때.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면 대격. 그래서 감비람하고 장음. 그러니까 깊은 바냐 바람일다를 이제 여기까지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아 성스러운 아발라키시와라 보디사트바 그 관자재 보살께서는 감비람 프라지나 바람일다 짜리암 심오한 바냐 바람일다 행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짜라마나하 그러니까 짜르에 섰는데 짜르가 행하다예요. 근데 짜라마나 할 때 마나가 붙었어요. 마나가 붙은 것을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을까요? 마나가 붙은 거 바로 현재 분사입니다. 동사변화표에서. 동사변화표에 보면은요 그 현재 분사 만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플러스마이 바다는 아뜨나 안뜨를 붙인다. 그 다음에 아뜨마이 바다는 마나 붙인다. 감 할 때 감이야 마나 하면은 가지고 있는 중인 것.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에 ing가 붙는 게 현재 분사입니다. ing, 마나.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짜라마나 할 때 뭐예요? doing이란 뜻이에요. doing. 그러니까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스러운 바냐바람이 성스러운 이제 관자재 보살께서 그렇죠? 이 심오한 바람일다 행을
짜라마나우 할 때, 이제 이게 현재 분사니까 명사, 형사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행하면서, 행하시면서, ing가 붙어갖고, 그 다음에 비 아발라케아티가 이게 동사예요. 동사가 여기 이제 처음 나옵니다. 동사가. 비 아발라케아티, 이게 동사입니다. 그럼 비 아발라케아티는 어떻게 분석이 되냐 하면 여기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는 여러분 비신연할 때 자르다, 뭐 윗바선할 때 자르다, 난날 잘라갖고 배웠습니다. 아발로코 할 때는 비춰보다 관찰하답니다. 여기에서 아발로키타 할 때 아발로키타가 바로 아발로크의 바로 과거수 동사입니다. 관자재 보살에 이름에 들어가는 이거에 과거수 동사 따를 붙여요. 그러니까 아발로크타인데 아발로키타가 돼요. 로키타. 그래서 관찰합니다. 그 다음에 아발로크는 심유동사예요. 혹은 또 사역형일 경우에 아를 붙입니다. 그래서 아발로까야가 돼요. 아발로크야가. 뭐가? 어간이 아발로크야가 됩니다. 로까야. 아발로까야. 그 다음에 띠가 붙으면은 뭐예요? 미시띠 바스타스타스. 마스타안띠니까 미시띠, 띠예요. 단수 1, 2, 3, 미시띠 3인칭입니다. 3인칭 어미가 돼요. 이건 어디에 나와요? 동사 변화에서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발로카야띠. 그래서 이제 심리동사일 경우에 아야를 붙여갖고 아발로크인데 아야띠 이를 봐도 되고 또 사역형일 경우에도 여기에 아야나 빠를 붙여요. 그래서 사역형에 아야를 붙인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일 경우에는 그냥 인디클라이너블 불가능해서 확실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번역을 하면은요. 자, 성스러운 관자재이신 보살께서는 감비란 브라지나 바람있다 헛자리한 시무한 바나 바람있다 행을 짜라마나 행하면서 위 아바라케티스마 낱낱이 관찰하신다. 낱낱이 스마 확실히 관찰하신다. 확실하게 낱낱이 관찰하신다 이 뜻입니다. 이게 이제 문장 하나 한 겁니다. 쉽죠? 밤로스 쉽죠? 그 아리아바라케티 하간 주어가 이제 다시 한번 칠하면은 주어 전체를 갖다가 한번 칠을 해보면은 주어에 해당한 것이 아리아바라케티 아바라케티 시바라 보디사트바 이게 주어고 목적어 대격이 뭐예요? 깜비람 브라지나 빠라미타 짜리암 이게 대격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현재 분사로서 이제 쓰인 것이 짜라바나 행하면서 부사 구해도 돼. 현재 분사가 부사로 쓰였다. 부사고. 그 다음에 동사가 뭐예요? 비아바로케띠 이게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스마가 뭐예요? 이것도 역시 부사 확실히 됐어요. 이제 그 다음 문장 이제 문장 하나 끝났습니다. 보니까 되겠어요. 아가 붙으면 주어고 이제 지금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뭐 감 잡습니다. 보니까 아가 붙으면 주어고 그다음 대개 암자가 붙으면 목적어고 띠가 붙으면 동사예요.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법문법이 참 방대하지만은 실제 나오지 않는 거 몇 개 안 된다는 얘기했죠. 이 세 개예요. 아흐암띠입니다. 아흐암띠 이것만 외우세요. 문장 보다가 아가 붙었으면 주어구나. 암이 붙으면 목적어구나. 띠가 붙으면 동사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왜 우리가 보는 문장이 전부 다 3인칭 단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3인칭 단수는 아흐암띠입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아흐, 그 다음에 목적어는 암, 띠예요. 주어, 목적어, 동사 문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간혹가다 에나가 붙으면 국격이고 뭐뭐에 의해서, 뭐 아야가 붙으면 뭐예요? 뭐뭐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 문장 이제 판차스칸다스. 자, 여기에서 이제 위로 올려보자. 내려보자. 밑으로다가. 판차스칸다스 담스자 스바바바 수냔 파샤티스마. 스마가 또 나왔어요. 이건 확실히 하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요 다음 이제 그 강의는 다음 시간에 지금 15분 다 됐기 때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